자, 한번 가볼게. 18 가자. 정은 안녕. 너 가. 오케이. 그 두 명 꺼져. 한마디 외쳐줘. 두 명이 누구요? 아, 있잖아. 도도 커플. 저도 커플. 아. 잘 가라. 자, 한마디로 도태된 것들은 사라져라. 아유, 참. 여러분들 도태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도태되지 말고 과학기술 3강 윌슨의 구름상자. 윌슨의 구름상자 하면 우리 창현이 이제 뻐끔뻐끔 그 구름상자 떠올리겠지만 그 구름 아니란 거 알아두고 1894년 9월 윌슨은 스콜틀랜드 최고봉인 베네스 비스산에 올랐다가 안개와 구름 속에서 관찰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며 그림자의 주위에 아름다운 무지개 분위기가 번거지는 요거 브로켄 현상을 목격을 했대. 자, 이걸 미리 설명했지만 저 브로켄 현상에 나가려 되지 말고 요 브로켄 현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말 그대로 이건 뭐냐? 산에 갔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거 보지 않았어? 예수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요렇게 딱 해가지고 창현이가 요렇게 딱 산에 갔는데 여기 지금 안개 막 구름 막 껴있는데 창현이의 그림자가 저 멀리에 대가리 이만한 거 해가지고 요게 무지개가 핀 것처럼 이렇게 쫙 펼쳐진 영상이 만들어지는 그 브로켄 현상을 목격했대. 그 브로켄 현상은 이 안개와 구름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저는 이 현상을, 이 브로켄 현상을 실험실에서 재현하기로 결심을 했대. 한마디로 실험을 통해서 이 자연현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거거든. 얘가 했대. 윌슨은 먼저 실험실에서 여기서부터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어. 밀폐된 용기 속에 축적한 공기를 팽창시켜 구름을 만들기로 했대. 체크. 자, 여기서 축적한 공기는 수증기가 되겠지. 그렇지. 이거를 이제 팽창시키겠다는 건 냉각시키겠다는 게 되겠지. 그래서 수증기를 냉각시켜 뭐를 만든다? 구름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공기가 팽창되면 구름이 만들어지고 수증기가 냉각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요건데 이 장치를 구름 상자라고 불렀다. 그러나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을 재현하지 못한 상태. 요게 중요한 포인트. 그가 의도했던 광학 현상은 무슨 현상이었어? 브로켄 현상이요. 그렇지. 요 브로켄 현상이었어. 요걸 재현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럼 브로켄 현상을 재현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는 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다. 즉 어떠한 실험을 통해 다른 현상, 세렌디피티 현상이라고 그러죠. 의도하지 않게 새로운 현상을 발견했다는 거. 나는 여기가 시험 포인트. 브로켄 안 나와. 그는 물이 반쯤 담긴 병에서 공기를 펌프로 뽑아냈대. 혜림아 왜 뽑았을까? 물이 반쯤 담긴 병에 공기를 자 요렇게 했으면 물이 반쯤 담긴 여기 있는 공기를 반쯤 뽑아내 버렸대. 압력을 높이면 왜 뽑아냈을까? 근데 이거 막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공기를 뽑아요? 압력을 높이려고? 그렇지. 그 말 그대로 공기가 더 팽창. 팽창하겠지. 자, 뽑은 이유는 공기 팽창 때문에 뽑았어. 아까 위에 말한 대로 공기가 팽창돼야 뭐가 생기니까? 구름을 만드니까. 일단 구름을 만들어야 저 현상을 목격하겠지. 자, 공기를 팽창 이 과정에서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응결핵이 뭐야? 아주 작은 먼지야. 아주 작은 먼지들. 꽃가루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작은 먼지들이 될 수 있고. 특별 출연. 레전드다. 자, 공기로 펌프를 뽑아. 그러면 이 과정에 공기 중에 그럼 여기 뽑아내고 요 공기 중에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작은 먼지나 꽃가루 같은 경우에 특정 팽창비 말 그대로 어느 정도 팽창이 있을 때 여기 잘 들어 물방울이 생성되는 걸 보았다. 그럼 물방울을 생성해냈다라는 건 뭐를 생성해냈다라고 그러는데 구름을 생성해냈다. 이 물방울이 모인 게 구름이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포인트는 뭐다? 아, 공기를 팽창시키고 응결핵이 있을 경우에 팽창비가 맞아떨어지면 뭐가 생성된다? 구름이요. 구름이 생성된다. 여기서 이제 뒤에서 중요한 게 공기 중에서 창현아 또 좆된다 너. 공기 중에서 이 응결핵을 여기 잘 들어야 돼. 이 응결핵을 먹으면 물방울을 제거하고 그 말 그대로 여기서 지금 공기를 반쯤 빼냈지. 예. 그럼 남은 거에 응결핵들이 있고 이 응결핵에 뭐가 맺힌 거야?
수증기? 물방울들이 맺힌 거지. 네. 그 물방울이 맺혔다는 건 요렇게 덩어리 구름이 만들어진 거지. 네. 근데 이 응결핵은 먹은 물가물을 다시 뭐 해버려? 빼버려요? 또 빼버려. 어떻게 빼요? 어떻게 뺐겠지? 네. 실험 중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름을 빨아들인 거야 다시. 네. 제거하고 또 공기를 팽창시켰대. 그럼 말 그대로 지금 뺀 상태에서는 구름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없는 상태. 요 구름이 없는 상태에서 또다시 공기를 팽창시켜 같은 팽창비에 도달하면 여기서의 같은 팽창비는 뭐하고 같은 팽창비? 위에. 위에 있는 요 팽창비에 도달을 하면 남아있던 응결핵에 의해 맨 처음 뺀 응결핵 말고 남아있는 응결핵이 또 있던 거야. 요거에 의해 다시 뭐가 만들어졌다? 그래.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1차적으로 구름 만든 건 응결핵을 통해 만들었는데 남아있던 응결핵이 존재했었고 또 만들었다. 그 뒤에 같은 과정을 반복했을 때 여기들대로 공기 중에 떠있던 응결핵이 줄어들어 같은 팽창비에서는 수증기가 있어도 더 이상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 공기, 즉 과포 공기가 만들어진 걸 발견했다. 응결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건 뭐예요? 구름이 안 만드는.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기 시험 포인트 요거 줄어들어지 없어져 소멸해 이게 아니라는 거. 일단 시험 포인트 즉 응결핵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야. 즉 수증기가 있어도 자 그러면 여기 체크해 수증기 플러스 응결핵 수 즉 일정량의 응결핵 수 플러스 팽창비가 맞아떨어질 때 뭐가 만들어진다? 구름이 만들어진다. 그럼 지금 여기 과포화 공기 상태는 요 세 가지 요소 중에 뭐가 안 되는 거? 응결핵수? 그렇지. 응결핵수가 모질라다라는 거. 일정한 응결핵수가 있어야만 하는데 응결핵수가 모질라기 때문에 구름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과포화 공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가 부족한 공기? 응결핵이. 응결핵수가 부족한 공기가 과포화 공기. 이 상태에서 구름 만들어 못 만들어? 못 만들어요. 못 만들어. 여기가 지금 1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 윌슨은 구름이 생긴 데 위치는 그럼 응결핵의 효과 과연 이 응결핵은 어떤 효과를 갖고 있을까? 당시에 새롭게 발견된 다양한 선들을 여기서는 X선, 방사선, 요런 선들, 알파선 요런 선들을 얘기하는 거야. 감마선. 감마선 이런 선들을 자 잘 들어야 돼. 과포화 공기가 담긴 구름 상자에 자 과포화 공기라는 건 지금 뭐가 부족한 상태? 응결핵. 응결핵이 부족하죠. 여기에 꽤 있고 이 선에 의해서 응결핵이 생성되는지를 관찰해 봤다라는 거야. 그럼 선을 쏜 이유는 이 선으로 인해 뭐가 생기는지 확인해 보자. 응결핵? 응결핵이 생기는지 확인해 보자. 만약에 응결핵이 생겼다면 뭐가 형성될 것이고. 오케이, 예스. 그러면 이 실험에서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 그 선들이 통과하는 경로를 따라 생기는 물방울 통해 선들이 응결핵을 만들어냈다. 핵심. 선들이 뭐를 만들어낸다? 응결핵. 응결핵을 만들어낸다. 그럼 뭐가 생겼다는 거야? 여기 물방울 생겼다라는 거. 이 구름 상자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부분과 연결이 되겠지. 전기장을 걸었을 때 응결핵을 머금은 물방울들이 전기력에 의해 움직이는 걸 관찰을 했어. 자, 전기장을 걸겠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겠다는 거지. 네. 근데 요 물방울들이 움직였다라는 건 이 물방울들이 이온? 이온.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자, 이를 통해 생성된 응결핵이 이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부터만 잘 들으면 돼. 즉 이온이 뭐라고? 뭐를 띠고 있다고? 전화? 전하를 띠고 있는 전기를 띤 입자들이다. 네. 실제 사례로 음극성 경로에 생긴 물방울들이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걸 통해 음극성을 구성한 전자가 공기 분자와 충돌해 생성된 음이온이 응결핵을 말수. 여기 잘 봐봐. 음극선의 경우에 그러면 요렇게 선을 쌓겠지. 네. 방사선을 쌓겠지. 그럼 여기 자기장이 요렇게 형성이 됐다라는 거지. 요 선 안에 양극적으로 이동하는 그럼 여기가 쏘면서 얘가 여기 있는 수많은 무슨 문제와 부딪힌다는 거야? 선이. 응결핵. 아니지. 일단 핵심은 선을 쌓고요. 이 선의 전자가 누구랑 부딪혀? 공기 분자와 충돌해서 생성되는 거라고. 응결핵이요?
응결핵이. 자, 다시 정리하면 선을 쌓고 공기 중으로. 네. 그럼 여기 선에 있는 입자들이 있겠지? 네. 이 선에 있는 입자들이 여기 있는 요 선, 이 통 안에 있는 누구 입자와 부딪혀? 공기. 공기 입자가 띵 하고 부딪힌다는 게 있겠지? 네. 요렇게 부딪혀서 어가 이온이 뭐 됐다? 생성이 되고 얘가 무슨 역할을 한다? 응결핵. 응결핵 역할을 한다. 그럼 이 응결핵이 없었는데 이제 응결핵이 뭐 된 거? 생긴 거. 생긴 거. 그러니까 물 분자가 수증기에 있는 물 분자가 저 응결핵에 뭐 하는 거 막 달라붙겠지. 요거고. 자, 생성된 물방울은 전기장을 이용해 제거한 후에 공기를 또다시 팽창시키면 구름이 형성되지 않았다. 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여기서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을 이용해 뭐 했다고? 제거했대요. 그럼 뭐를 제거한 거야, 결론적으로? 응결? 응결, 핵? 핵을 제거한 게 되지. 그럼 공기 다시 팽창시켜. 그럼 무슨 공기가 돼, 이 공기는? 그냥. 근데 저게 왜 응결핵을 제거한 거예요? 앞에 게. 생성된 물방울을 전기장, 자, 이 물방울은 어디에? 수증기가 응결핵이 달라붙어 있는 형태잖아. 네. 근데 저 물방울을 제거했다라는 건 그 응결핵을 빼버리는 거잖아. 그냥 다 같이 빼요. 다 같이 빼버리는 거지, 수증기와 더불어. 네. 그럼 또 공기만 남고. 네. 그러면 응격이 많이 줄어든 아까 과포화 공기가 또다시 되지. 네. 그럼 구름은 또 형성되지 않지. 네. 그러니까 이로부터 선들이 공기 중에 진행하면서 이온 만들고 그 이온이 주변의 수증기 분자를 전기력으로 땡기고 물방울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결국 이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거 이온이 응결핵의 역할을 하고 여기에 수증기가 달라붙어서 물방울을 만들어낸다. 됐지? 네. 이 문단까지 쉬워. 이제 중요한 건, 정말 중요한 건 3문단이야. 나는 솔직히 이 3문단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비밀은 여기 3문단에 있다. 자, 이 3문단이 정말 중요해. 윌슨은 1911년에 체킹 개선된 그래서 이것보다 개선된 거야. 좀 더 좋게 만든 걸로 실험을 수행하다가, 자, 여기서부터 1, 2, 3, 4 다 썼으면 좋겠어. 일단 무슨 선을 써? X선. X선. 내가 1번을 쓰는 이유는 얘가 X선뿐만 아니라 다른 거 많이. 다른 선도 쏠 거야. 그 선들과의 뭐를 비교해야 될까? 차이점. 차이점, 공통점 비교해야지. 자, X선을 쬐인 과포화 공기에서 다시 한번 과포화 공기는 뭐가 없는 거? 응결핵이 없는 거. 그렇지, 응 없는 상태. 근데 X선을 쬐어. 가는 실 모양의 구름이. 자, 일단 첫 번째 모양, 가는 실 모양. X선을 찌면 무슨 모양이 나온다? 실 모양이. 가는 실 모양을 찐다라는 거야. 실 모양.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가늘다라는 게 되겠지. 네. 그러면 여기서 이온화 능력이 얘는 강할까 약할까? 약해요. 약해요? 강해요? 그럼 에너지는요? 에너지요? 예. 에너지 약하지 않을까요? 에너지도 약하고 이온화 능력도 약해요? 약해요? 요게 핵심 비밀이야. 그럼 니네가 이걸 여기서 얘기하면 아니요. 도태된 자들이 들으면 김태윤. 한 명 더! 자, 또 한 명 더! 아니, 아니, 그, 너가 도훈이 말고. 박정훈 있어. 그래, 오케이. 요정다. 일단, X선을 떼면 어떤 모양이다? 가는 실. 오케이, 이거 봐야 돼. X선의 경우에 나타나는 말이었다. 구름 상자에 이제 전기장을 딱 걸어주니까, 실 모양의 구름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모아 구름을 구성하는 물 분자는 여기 이렇게 음전하를 띄고 있다. 이거 한 번에 정리해줄게. 다시 X선은 일단 모양이 뭐다? 가는 실. 가는 실 모양이고 얘 구름을 구성하는 물방울은 먼전하다. 음전하요. 그럼 X선 뗐을 때 음전하 나온다. 이거 아닌가? 네. 윌슨은 X선이 이제 공기를 구성하는 분자와 충돌하며 전자가 산란이 되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정전기 인력으로 끌어들여 음전할 때 물방울 형성한 걸로 제대로 해석했다. 이 부분 아주 중요. X선이 일단 분자와 충돌하며 그 분자에 있는 전자가 산란이 된 거야. 그리고 그 전자가 주변의 수증기를 끌어당기고 음전하를 띈 모습을 만들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다음은
알파 입자야. 알파 입자를 쏠 거야. 자, 알파 입자의 발생원을 구름상자에 넣자. 그 발생원에서 자, 체크해. 얘는 무슨요? 방사형. 방사형. 얘는 가는 실방인데 얘는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알파 입자의 경우에 직설 모양으로 응결된 구름 알갱이들이 나타났다. 자, 방사형으로 퍼져나간 알파 입자의 경우에 무슨 모양이다 얘는? 직선. 선생님 그럼 가는 실 모양하고 직선 모양하고 뭔 차이예요? 당연히 큰 차이가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지? 근데 당연히 목에 그만 잡고 네가 빈자리 채우니? 야 해야지. 자, 알파 입자는 이 주변을 양전하로 막 대전시키며 진행하다가 멈추는데 왜 멈출까?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렇지. 역시 똑똑해. 감사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져서 와, 이 새끼. 이때 생성된 여기 잘 들어야 돼. 이때 생성된 뭐니요? 양이온. 양이온이 양이온이네. 자 알파 입자는 주변을 양전하로 대장에 진행하다 멈추는데 이때 양이온이 생성된다는 거야. 네. 아까 얘 새끼 어디 있어? X선은 뭐야? 분자가 충돌했지. 네. 충돌해서 전자가 산란되는 거고 얘는 뭐야? 양이온? 이렇게 가면서 지나가다 멈추고 이때 양이온이 생성이 된 거야. 알파 입자에서. 지금 대전이 뭐죠, 대전? 그러니까 알파 입자 주변을 양전하로 이제 대전시키면 양전하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얘가 주변을 양전하로. 알파는 플러스잖아. 네. 그러니까 만들면서 물방울이 넣는다. 자, 요거 차이점 한 번에 정리할게. 세 번째, 이번엔 무슨 선 넣어? 베타선 들 거야. 이 세 가지를 묻는 문제가 이제 시험 문제야. 바로 X선이냐, 알파냐, 베타선이냐 구분하는 거. 베타선의 발생원을 가져오자. 오, 체크해. 얘는 무슨 모양이야 또? 길쭉한 실 모양. 가는 실 모양, 길쭉한 실 모양 이걸 바꿔서 설명하는 이유가 있겠지. 다 똑같다라면 그럼 이거 그림 문제가 나올 확률은 크고 조사해보니 이 궤적은 음전하를 띤 입자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드러났는데 요거 봐. 베타선의 실제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사실이라는 거야. 베타선의 자체가 음전하를 띤 전자라는 거야. 전자는 원래 뭐야? 뭐?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 띄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음전하를 띤 전자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전자 그냥 마이너스인 전자다 요거를 설명하려고. 아, 네. 윌슨 구름상자의 선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궤적을 설명하진 않지만 사진으로 남길 수 있었다. 이후 장치 개선이 이루어졌고 윌슨은 더 선명한 선들의 특징적 궤적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요 3문단 중요 나중에 끊고 한 방에 정리. 한 문단 따로 정리해 줄 거야. 그것만 필기 잘해줘. 구름상자 속에서 빠르게 지나간 입자가 주변을 이온화하면서 남기는 독특한 궤적을 통해 입자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는 게 알려지자 그럼 그전에는 입자의 정체를 파악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못하지.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근데 이걸 통해 보게 된 거야. 구름상의 입자 분량을 표준량이 잠들어서 널리 활용되기 시작했고 구름상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전하를 띤 입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궤적을 가시화의 뜻이 뭐? 볼 수 있게. 볼 수 있게 해준 최초의 장치였고 이런 정란치 못했던 여러 입자의 실체를 시각적으로 드러내는 획기적 장치였다. 구름상자는 새로이 많은 입자의 검출과 관찰의 광범위 활용됐고 모태가 되었다 뭐 이런 것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림 던져주고 이 그림을 갖고 이게 무슨 선이냐 베타선이냐 알파선이 이거 좀 복잡하게 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문 설명은 끝났고 몇 문단이 중요하다? 3문단. 3문단을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할게. 올려라. 태나 꺼져. 꺼져.